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유튜버 정경국TV의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억울하게 산재 보상을 놓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하다가 갑자기 실신하거나 쓰러져서 추락하거나 위험한 곳에 빠져 다친 경우 과연 산재가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일하다가 쓰러진 이유가 본인 지병인 빈혈이나 지병에 의한 심장마비 때문이라면 그건 개인 질환이니까 산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의 개인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다라고 하면서 산재를 불승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 끝까지 한번 영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된 지침에 의하면 업무 수행 중에 실신, 어지러움, 심장마비 등으로 쓰러지면서 발생한 2차적인 사고, 다시 말해서 외상이나 추락, 익사와 같은 결과가 고의나 자해행위가 아니었다면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 법리가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경합된 위험의 법리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면 근로자가 쓰러진 근본적인 원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혹은 단순한 현기증일 수가 있습니다. 즉, 내 몸 안의 문제로 인해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장소가 하필이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었거나 아니면 수십 미터 높이의 비계위였다든지 또는 물이 흐르는 개천이었다면 비록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경우 산재 여부 판단은 여러분의 상식선을 벗어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떨어졌지만 쓰러지거나 떨어진 그 장소가 위험성을 내재한 환경도 같이 경합되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산재 인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법리를 근로복지공단은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푹신한 집 안 침대에서 쓰러졌다면 뼈가 부러지거나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정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위험한 작업 환경이라고 하는 업무적 요인이 개인의 질병과 합쳐져서 또는 경합되어서 부상이나 사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으로 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조금 모호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m 높이 비계 위에서 일하던 조적공이 추락한 사고입니다. 이분은 여름날 무거운 벽돌을 지고 쉴 새 없이 일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껴 발을 헛디뎠고 2m 아래로 떨어져 골반이 부러지고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의 원인은 업무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생리적 현상인 현기증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판단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심사 청구한 결과 2시간 동안 무거운 벽돌을 나르는 육체적 노동이 현기증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설령 그 현기증이 개인적인 이유라 하더라도 2m 높이의 발판 위라고 하는 작업 환경의 위험성이 추락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다라고 판단해서 그 결과를 뒤집고 심사 청구 과정에서 산재 승인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친 건설 현장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이 근로자분은 점심 식사 후 휴게실에서 쉬다가 소변을 보려고 밖으로 걸어 나가던 중에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면서 원인 모르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보니 안타깝게도 두개골이 부러지고 뇌출혈, 경박 외출혈로 인해서 상당히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라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알 수 없는 개인 질병 때문에 혼자 쓰러진 거다라고 산재를 불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청구한 결과 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록 소변을 보러 가다가 미끄러졌거나 쓰러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쓰러지면서 딱딱한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생긴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절이라고 하는 객관적 결과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근로자가 원래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대지 못하는 이상 작업장 바닥이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상처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심사 청구 결과 원처분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동료나 가족이 현장에서 원인 모를 실신이나 어지러움증 그리고 심장마비 등으로 쓰러져서 크게 다치거나 돌아가셨다면 지병이 있어서 쓰러진 거니까 산재는 안 되겠지 하고 질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최종적인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진단서나 부검감정서에 쓰러진 그 원인이 뇌출혈, 심근경색만 적혀져 있는지, 아니면 쓰러지면서 부딪혀서 생긴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또는 익사와 같은 외상성 결과가 함께 명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현장 확보가 필요할 것이고, 현장 확인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 입수, 그리고 사진 촬영 등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의무 기록과 재해 현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치밀하게 방어 논리를 구축하면서 시작해야 빈틈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산재 실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